예. 자, 47페이지. 토지의 등록단이 이제 필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죠. 우리 필지는, 요게 이제 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등록단인데 폐압돼, 막혀있다. 그래, 뚫리지가 않죠. 그죠? 다각형이죠. 삼각형, 사각형으로 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한 필지가 되려면 그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서 그 D페이지가 나왔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거기 소유자 동일의 원칙 써 있고, 2번 용도, 이 용도가 지목이라고 그랬죠? 지목 동일의 원칙, 3번 지번 부여 지역 동일의 원칙, 4번 축적 동일의 원칙, 5번 등기 여부 동일의 원칙, 6번 집안의 물리적 연속의 원칙. 이 6가지에 하나라도 걸리면 두 필지를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지번 부여 지역에서 우선 지번 부여는 동리죠, 그죠? 동리가 같아야 한 필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량진 땅과 이렇게 대방동 땅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그죠? 소유자가 다른 토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지목이 전과 답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네 번째는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1200분의 1로 축소가서 등록된 토지만 한 필지 되듯이 1200분의 1과 아까 6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죠. 즉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어디에서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합병할 수 있는, 여기도 더 중요하죠. 한 필지 성립 요건에서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합병 요건에서 시험이 나오지. 그래서 합병은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 그래서 지번 부여적 동리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지목이 다르면 합병 안 됐고, 축척이 다르면 안 됐고,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됐고, 등기 여부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죠. 우리 1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116페이지. 자, 다음 주에 이제 합병을 배울 거거든요. 자, 116페이지에 보시면 합병이랑 제한 이렇게 써 있죠. 거기 가로 3번. 요게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죠? 요 파트에 116페이지 보시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면 안 됐죠. 2번, 지목이 다르면 안 됐죠. 그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됐죠. 미음 보세요. 임야도 지적도 축척이 다르면 안 됐죠. 비음,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됐죠. 시온,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어요. 나머지들은 이거 6가지 파생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우리 성립 요건이 6가지가 있죠. 이거 우리 암기사항 보물노트 가지고 계시죠? 예, 그 보물노트에 6페이지에 7페이지에 지금 암기사항들이 있죠. 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보물노트 7페이지. 7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토지의 1번 표시사항 6가지를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소, 지, 목, 경, 자, 면. 그 밑에 지적공부 7가지를 지적공부죠. 그죠? 토, 임, 공, 대, 좌, 시, 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D페이지에 가볼게요. 8페이지에. 한 필지 성립 요건 써 있어요? 그 합병 요건 똑같다고 써 있죠.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번 부여적 갖고 소유자 갖고 지목 갖고 축적 갖고 집안이 물리적 연속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페이지 넘어갈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50페이지 이제 가보세요. 자, 우리 한 필지마다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죠? 아까 뭐가 있었어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여기 이제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죠? 우리 지번이죠. 그죠? 자, 지번에 의해서. 자, 지번은 누가 붙여져요? 지적, 소관청이. 어디별로죠? 지번, 부여적. 아까 지번, 부여적은 리, 동이다, 시, 공구다. 동, 리별로 차례로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 그게 이제 첫 번째 있죠. 그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필지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 지번의 표기라고 써 있어요. 자,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예요? 한자예요? 아라비아죠. 그죠? 근데 지적도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돼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임야도 있었잖아요. 임야도에는 숫자 다 앞이죠. 앞에 임자, 산자.
그렇죠. 다 산자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요. 요 집어는 사람의 성명에 해당되는데 사람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죠. 그죠? 그다음 앞에 있는 이렇게 23번 이런 게 있잖아요. 25번 이런 게 있죠. 그죠? 요거 우리가 본본이다 그랬죠. 무슨 본? 본본. 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본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본본과 부본 사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를 읽을 때 의로 읽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번호가 하나 있는 집원을 단식 집원이다 하고 번호가 두 개 있는 집원을 우리가 복식 집원이다 그러죠. 그래서 집원을 정할 때는 꼭 본본이 있어야 돼. 부본만 가지고 집원을 붙일 수는 없죠. 그게 지금 여러분 그 표기부터 쭉 나오죠. 그죠? 볼게요.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또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토지대항 등록지와 구별하고 있다. 2번 집어는 본본과 부본을 구성하고 본본과 부본 사이는 마이너스 표시로 뭐하고 연결하고 이 마이너스 표시는 뭐라고 있는다? 위라고 있습니다. 자, 3번 집어는 본본과 부본으로 구분해서 부여하는데 본본만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본만 가지고 부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본만으로 구성된 집원을 단식 집원이고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구성된 집원을 복식 집원입니다. 자, 오른쪽에 집원의 부여 방법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 밑에 2번을 기억합니다. 기본 위치에 따른 분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이 나오죠. 그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이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집원을 붙일 때 1번을 이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이냐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이냐 나라마다 이렇게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이 있어요.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서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건데 집원을 한자로 쓸 때 적합한 방법이에요. 한자를 이렇게 내려 쓰잖아요. 근데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동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거거든요.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할 때 적합한 거죠. 아라비아도 행적으로 쓰니까. 근데 우리나라 집어는 지금 한자예요, 아라비아자예요? 우리는 대기본 원칙이 무슨 기본법? 그죠, 북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동마다 집원이 붙여졌죠, 그죠? 우리 가련동에 1번을 찾고 싶으면 가련동 중앙에 가야 돼요. 가련동 북서 쪽에 가야 돼. 그죠? 곡서 쪽 1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북서 기본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서 쪽에서 기본에서 얘기는 시작해서 그 얘기예요.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적합한 방법에서 우리나라가 북서 기본법이라는 겁니다. 자, D페이지에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53페이지, 그 밑에 52페이지 시험 안 해도 안 나와요. 자, 53페이지 있죠, 그죠?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써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보세요.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 지번 부여 방 원칙 예외 있죠. 그 뒤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분할되는 토지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세 번째. 합병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죠. 네 번째.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고 밑에 기타 지역 있어요. 자,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준용한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올해 여기서 거의 95%, 90% 이상 시험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번이 계속 시험이 나오다가요. 29회 1로 지금 딱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50페이지 잠깐 가보죠. 50페이지. 50. 그 기본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하나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책을 보셔야 조금 그 기억했거든요. 낙서하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제가 한다고 해서. 왜냐면 이게 책이 있어야 여러분이 조금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저 위에 50페이지 있죠. 지번 써 있잖아요. 27회, 28회, 29회 나왔죠. 지금 30회, 31회, 32회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다가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나올 것 같았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 네 가지 아마 53페이지에 거기 네 가지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아까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번하고 번번 있었죠. 그래서 이 부번 붙일 자리를 번번 붙인다 하고요. 번번 붙일 자리를 부번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 붙일 때 성 붙일 자리를 이름 이렇게. 무슨 말이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지가 늘어나는 토지들은 부번을 붙여요. 뭘 붙인다고요?
부번. 제가 우리 강 1 남았다가 에디트하면 강 2 남, 강 3 남았잖아요. 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신규 등록 토지하고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붙인다고요? 부번 붙인다고요. 우리 합병하고 나중에 보시면 지적 확장 측량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필지가 줄어들어요. 줄어들 때는 뭘 붙인다고요? 본번. 그래서 늘어나는 이 두 가지는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고 줄어드는 거 두 가지는 뭘 붙인다? 본번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신규 등록은 바닷가를 매립한 거죠. 그럼 구청에서 새로 지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된 땅이 지적도로 가죠. 지적도에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없던 지번을 새로 붙이기 때문에 없던 필지에 그래서 지번 붙이는 방법이 같아요. 자, 어떻게 이제 붙여주냐면요. 우리 표지는 그림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필수서는 그림이 다 나왔어요. 요게 지금 빨간색이 육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다입니다. 그죠? 산이나 바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9번 옆에 바닷가 하나 매립할 수 있죠. 그죠?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까? 우리 마을의 끝번이 300번이거든요. 여기 301은 붙일 수 있지만 지번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접 토지 본번 있죠.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요. 이걸 뭘로 하지 아까? 부번이요. 그래서 표현이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요? 부번. 그럼 여러분 15의 옆에 바닷가 매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요? 부번. 여기 원칙이에요. 첫 번째 볼게요. 자, 우선 53페이지 보세요. 원칙 있어요? 자, 그 지번 부여지역에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9의 1 쓰는 게 원칙이라 그죠?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최종 본번의 예외니까 아까 원칙은 부번이죠. 그죠? 예외는 본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걸 자유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식? 자유식으로 붙일 세 가지 있어요. 우선 신규 등록, 등록대 저 보세요. 여러 필지예요. 몇 필지? 여러 필지. 28번 옆에다가 지금 한 50필지가 뭐 3,000필지가 이렇게 매립됐다는 거죠. 그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좀 부적당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붙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신규 등록, 등록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는 거예요. 인접해. 300번 옆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원칙을 쓰게 되면 300에 1 쓰는 건데 부번 붙이는 본번 붙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인공섬이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제가 부적당하니까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다? 부번. 근데 다음 같은 경우 우리 마을의 최종 뭐예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게 자유식이라고 했죠. 그죠? 몇 필지? 여러 필지. 또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어떻게 떨어질 때? 멀리.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이렇게 암기하죠. 뭐를 멀리야?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물노트 가보죠. 자, 거기 암기사항이 같이 이제 쭉 볼게요. 보물노트에 8페이지 가보세요. 자, 등신부님은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6번 나오죠. 여인을 멀리야 뭐 본분을 다 안 되게 되죠. 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이죠. 그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여요? 부번. 그래서 등신부죠. 그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외.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본번이죠. 이걸 자유식이라고 했잖아요.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 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맞아요? 또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그렇죠. 멀리 떨어질 때. 자, 우리 몇 필지? 여러 필지. 그럼 뭐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화가 여러 필지일 때, 그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자, 신규 등록, 등록됐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그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자, 신규 등록, 등록된 토지가 이미 등록된 멀리 떨어졌을 때, 그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꼭 하나 잘 기억하시고. 자, 분할입니다. 분할되는 토지 지번부에 가볼게요.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자, 그림인데 2차 분할을 볼게요. 자, 요 그림으로 그냥 보죠. 자, 필지가 9번 있고요. 9에 1 있고 9에 2가 있거든요. 자, 9번 토지가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지번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붙여줘요. 자, 나머지 필지는 여기 9에 2가 있죠. 그죠? 그럼 똑같은 거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9에 3, 9에 4. 그럼 요 말을 만들어야 되죠. 9에 2가 요 본번의 최종 뭐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죠?
부번이죠, 부번. 최종 부번에, 그죠? 다음 순번의 부번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근데 여기 보세요. 9번이 또 분할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썼네요, 그죠? 나머지는 최종 부번 있죠, 그죠? 다음 부번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에? 요렇게 써야 되겠죠. 맞죠? 자, 9 다시 이렇게 4가 두 필지로 분할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죠? 나머지는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9에?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뭐예요?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그래서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암기하죠. 분할은 뭐다? 부부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주거 건축물 위에 사무실이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거죠. 분할하기 전에 이 토지의 지번이 9번이었어요. 건물에. 그죠?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지면 원칙은 9, 9의 1, 9의 2가 되죠. 그죠? 그럼 건물의 지번은 분할 전에는 9번 있었는데 분할 후에 9의 2가 되죠. 그러면 행정상 건축물 대장 있는 게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요. 분할하기 전에 지번이 있죠. 그죠? 그걸 건물이 있는 지번으로 우선적으로 붙여줘요. 그럼 건물의 지번은 분할하고 분할하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서 9의 1, 9의 1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청이 아니라 어떻게 붙여준다고요? 우선 그게 중요해요. 볼까요? 예외 보세요. 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해서? 그렇죠. 우선해서 부여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합병이죠. 자, 합병. 자, 요 그림을 그냥 볼게요. 자, 이렇게 네 필지가 지금 합병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후순위가 아니라 무슨 지번? 선순위 지번을 합병 위에 지번으로 해 줍니다. 근데요. 지금 본번하고 부번으로 돼 있죠. 그죠? 이때는 부번으로 된 것은 빼버리고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뭐로 된 것 중에서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 위에 지번해 줘요. 거기 지금 원칙이죠. 그죠? 볼까요? 합병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일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 위에 지번으로 한다. 근데 예외가 있죠. 그죠? 자, 합병된 토지의 주거 건축물 등의 사무실. 자, 6번에 2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죠. 그죠? 이때는 아까 이 소유자가 합병은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이 건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달라고 뭐가 들어오면 그렇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번을 반드시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주게 돼 있어요. 신청이 없으면 그냥 선순위 지번 해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분할도 건물이 있었죠. 합병도 건물이 있죠. 분할은 우선이고 건물은 신청이죠. 여기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비속어가 있죠. 병, 신 이렇게 써서 합병의 병자하고 신청의 신청. 건물일 때는 합병에서만 신청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지번 부여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이 있죠, 그죠? 신도시는 모든 땅을 다 포크레인으로 밀고 표시상을 새로 확정시키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때 하는 측량을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러지 않고 지적 무슨 측량?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도시 만들 때 하는 측량을 표시상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세종 신도시 생겼죠, 그죠? 그러면 그 땅 세종시장이 지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이 보세요. 자, 세종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런 필지가 있었어요. 자, 삐뚤빨 돼 있다가 세종 신도시가 생기면 이런 필지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 그림은 필수서에 똑같은 그림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그림도 보여주잖아요. 이런 그림 다 보여주죠? 이런 그림,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필수서 나오면 거기 다 있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책에는 그런 이제 그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이제 시행 후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붙여주냐면 종전에 마을에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는 게 간편할까요? 부번, 본번. 본번이죠. 부번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부번으로 된 것은 빼버리고요. 부번으로 된 것은 빼버리고 본번만으로 된 것만 가지고 붙여줘요. 뭐만으로 된 거? 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줘요. 근데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또 본번이 있어요. 어떤 본번이 제외되냐면 이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지금 10번 같은 본번이 있죠. 그건 같은 지역에 표시되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7번은 경계에 걸쳐 있죠. 그럼 이걸 쓰지 않아요. 네? 자,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는데 본번. 근데 시행적 안과 바깥에 같은 본번은 제외.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제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는 게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필지면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빠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정전 집원수가 새로이 붙일 집원수보다 뭐 할 때는? 적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 마을을 블록 단위로 묶어요. 이렇게 블록식으로 해서 본본을 붙인 다음에 부본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8달지 해가지고 8의 1, 8의 2, 9단지에서 9의 1. 그래서 표현이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식입니다. 자유식은 우리 마을에 뭐죠?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붙여줘요. 자, 그게 원칙 예외. 원칙 볼게요. 자, 원칙 있어요? 네, 보세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 근데 다음 본본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자, 이 기억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종전 지번과 확정 측량 실시한 저 바깥이라고 돼 있죠. 그죠? 바깥에 같은 본본, 아까 10번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10번 안 쓰겠다는 거예요. 니은 지적 확정 측량, 경계에 걸쳐, 아까 7번 경계에 걸쳐 있었죠? 그걸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외 보세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몇 개 안 살아남죠?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겠죠. 그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단위로? 그렇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유식이라고 했죠. 그죠? 자유식은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붙여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이 도시개발사업시행적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지금 붙여주는 거죠? 본본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죠? 본본만으로 된 거. 그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소관청이 봤더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지역도 이 방법을 똑같이 준용하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 준용하는 지역이 5번에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지번 부여자 간의 지번을 뭐 할 때? 변경. 두 번째는 무슨 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개편돼 새로 지번을 붙일 때 또 뭐? 축척 변경. 밑에 여러분 지번 변경이라고 5번에 나와 있어요. 자, 지번 변경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자, 잠깐 볼게요. 지금요. 지금 가련동에 은평구청장이 가련동의 지번을 들여다봤더니요. 북서기본법에서 1, 2, 3, 4 규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지번 배열이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1번 옆에 2가 있는 게 아니라 7에 3, 7에 3 옆에 3에 7, 4 완전 뒤죽박되어 있네. 그럼 지번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때 자기 상급자자 아까 누구 승인받아서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어떤 마을에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번을 변경시킨다고 그래요. 지번을 뭐 한다고요? 변경. 자, 지번을 변경할 때도 그죠? 아까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하죠? 확정 측량을 준용하니까.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에 있던 지번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만으로 된 것까지 새로 붙여주는 거예요. 부본된 것은 쓰지 않고. 무슨 말이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지번을 뭐 할 때? 지번을 변경할 때와 또 무슨 변경? 축척. 아까 축척 변경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지역의 마을에 지번을 붙일 때 이 방법 쓰고. 자, 지번을 아까 리동별로 붙여줬죠. 그죠? 그래서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새로 지번을 붙일 때도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만으로 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암기 사항이 있죠. 그죠? 우리 3호선이 무슨 행위 있어요? 지축행위. 뭐로? 본본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는 지역이 뭐냐? 그럼 뭐예요? 지축행. 그리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지축행일 때 그죠?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이렇게 신규 등록을 준용하는 게 아니지. 지정 무슨 측량? 확정 측량.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해요. 자, 지축행이 그죠? 지축행 지역에서 지번을 붙일 때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이러면 X예요. 부본을 붙이는 거예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본만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죠. 무슨 행위? 지축행위. 뭐로? 본본으로. 뭐 됐다? 확정됐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겠어요? 네, 지축행위 본본으로 확정됐다. 자, 여러분 암기상 가보자. 보물노트. 자, 보물노트. 자, 7번. 아까 6번은 봤죠? 8페이지 7번 보세요. 7번 있어요? 네.
분할은 부부다 그랬어 있죠. 한 필지는 분할 제한 지분했죠. 그죠? 나머지는 본본의 최종 뭐죠? 최종 부본의 다음 순번의 부본. 그래서 분할은 부부다 그죠? 그죠? 합병은 본본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죠. 그죠? 근데 건물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소유자에 뭐가 있어요? 신청. 그래서 병신 그랬죠. 그죠? 구본이 중요하죠. 지주행이 본본으로 확정됐다 되어 있죠. 그죠? 다음은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하는데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본만을 붙여주죠. 그죠?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네. 무슨 해? 지, 축, 행. 지가 뭐예요? 지번 뭐예요? 축은 축척병계. 행은 그렇죠. 요거는 지정 무슨 측량? 확정 측량. 그럼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그렇죠. 본본만으로 된 것 가지고 지번을 붙여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거기 지금 암기사항 있죠. 거기 지금 보물로 때 암기사항 있죠. 우리 뭐 풀러 가요? 문제 풀러 가요. 거기 이 암기사항을 암기해 놓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암기사항 볼 때는 그 밑에 해당되는 문제 있죠. 그걸 꼭 풀어야 돼요. 그거 암기사항만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해당되는 문제들을 기출문제 위주로 좀 올려놨잖아요. 예? 거기까지 보야 확실한 거예요. 그 문제 풀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꼭 볼 때, 그 위에 것만 암기사항 보지 말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잠깐 가볼게요. 예, 요거 우선 결론 먼저 하죠. 자, 이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이제 필수 소연이 다 있을 텐데. 우선, 잠깐 볼게요. 아까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잖아요. 자, 필지가 늘어나는 거, 뭐 하는 거? 늘어나는 것은 본본 붙여야 부본. 그럼 신규 등록과 분할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부본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합병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때는 뭘 붙여죠? 본본 붙였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 붙이는 게 원칙이죠.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그죠? 예외는 부본일까요? 본본일까요? 본본에서 우리 마을의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본본. 이게 자유식이라고 했죠? 아까 뭐를 몰리야? 여인 몰려. 몇 필지? 여러 필지. 또 최종 지번의 인정. 이미 등록 너무 멀리. 여기 때는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의 본본.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의 부본인데, 그죠? 그러게요. 자,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된 지번했죠, 그죠? 나머지는 분할은 부부다 그랬었잖아요. 최종 부본의 다음 순번의 부본. 근데 건물이 있을 수 있었죠. 신청했어야 우선적으로. 그렇죠. 분할된 지번은 우선이죠. 합병은 어렵지 않네요, 그죠? 선순위인데 본본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죠. 근데 건물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신청. 그래서 병신이죠.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이죠, 그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본. 예외는 있죠, 그죠? 예외는 잘 안 나와요. 예외는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준용하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무슨 행? 지, 축, 행. 지가 뭐? 지번병. 축은 축적구, 행은 행정구. 그래서 무슨 행이? 지, 축, 행이 뭐로? 본본으로. 뭐 됐다? 그렇지. 확정됐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거까지 보시고 나서 그 뒤에 문제를 한번 문제가 먼저 나오나? 예,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 문제. 29에 변형해가지고 거기 나오나? 잠깐 볼게요. 예, 그거는 없네. 변형 문제가 없네. 예, 자, 요거 볼게요. 자, 요 문제. 자, 지번이다. 옳은 거 찾죠, 그죠? 1번 볼게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임야 대장과 임야 대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임자를 붙여요. 임자에 산자. 자,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예요.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자, 분할은 부부다 나와야 되죠. 그죠? 볼까요? 분할의 경우는 분할 후 한 필지는 분할 전집 했죠. 그죠? 나머지 필지 있었잖아요. 본본의 최종 부본의 다음 순번의 부본. 이거 맞네. 그죠? 분할은 부부다. 오는 거 찾으는 게죠. 자, 근데 등록 전환이 몇 필지죠? 여러 필지죠. 그럼 아까 여인 멀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유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 필지 때는 그 집은 최종 부본이에요, 본본이에요.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이죠. 부본 나오면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거기에 보시고. 자, 합병이죠, 그죠?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죠. 근데 본본으로 된 지번일 때는 본본 중에서 최종 순위예요, 선순위예요.
선순위죠. 그죠? 요게 틀린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8회 때. 자, 지적법상 지적 확정 측량의 필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 써 있죠. 아까 우리 무슨 행? 지축행.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축은? 축이죠. 행은? 행죠. 요 세 가지만 준용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5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58페이지. 여러분, 58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있어요? 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우리 문제 푸는다고 했죠, 그죠? 자, 지번이다. 틀린 거.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돼. 자, 지금 필수서 기본서 58페이지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 붙여요? 산자. 자, 맞죠? 그죠? 2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 부번 사이는 마이너스 표시를 뭐 한다? 연결하고 마이너스 표시를 뭐라고 있는다? 그렇죠. 의라고. 이것도 맞죠? 그죠? 자, 3번.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이죠. 그죠? 아까 지축행이잖아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지번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러면 X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거?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부번이 아니라. 그 지문이 잘도 등장해요. 자, 4번 볼게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인데 최종 지번에 뭐 있을 때? 인접. 그럼 이거 자유식이잖아요. 그죠? 인접했을 때는 우리 마을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본번이죠. 자, 5번은 행정구역 개편이죠. 그럼 지축행이잖아요. 그럼 지정 무슨 측량을 준용해요? 그래요. 확정 측량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 지문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58페이지에 결본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요거는 거기 뒤에 여러분 그 우리 결본 대장이라는 게 뒤에 하나 나오거든요. 어디냐면 한번 거기 잠깐 가볼게요. 그 94페이지. 94페이지. 결본 대장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렇게 번호가 사라지는 게 결번이라고 하거든요. 결번이 발생하면 다시 못 써요, 원칙은. 그래서 그 번호들이 어떤 번호가 결번이 생기고 결번 발생 사유가 뭔지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 지번 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 결번 대장을 이제 지적소고에다가 영부에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고 아는 사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넓혀보기 있죠. 왼쪽은 지금 결번이 지금 발생한 사유들만 쭉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잠깐 쳐볼게요. 이걸 보시오. 우리가 신규 등록 토지가 결번이 생길까요? 등록 전환 토지가 결번이 생길까요? 그렇죠. 왜냐면 등록 전환은 임야된 땅이 지적도로 가죠. 그 3 몇 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산해인 토지 지적도 하니까. 신규 등록은 번호가 더 늘어나죠. 출생이니까, 그죠? 여러분, 분할이 결번이 생겨요? 합병이 결번이 생겨요? 합병이 당연히 결번이 생기지. 몇 필지를 하나 합하면 3개 사라지잖아. 분할은 더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받아들면 결번이 당연히 생기겠죠. 맞죠? 근데 결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죠. 왜?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줘요? 본번. 그리고 아까 부번으로 된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축행. 이것도 준용하니까 여기도 결번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결번이 생기는 사유. 거기 좀 왼쪽에 쭉 있죠. 보세요. 자, 1번에 무슨 구역 개편? 행정.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3번은 지번 변경 써 있죠. 4번 합병 써 있죠. 5번 등록 전환 써 있죠. 6번 축척 변경 써 있죠. 7번 바다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건 다 결번이 생기는 사유네. 근데 결번이 안 생기는 사유를 기억하는 게 좋죠. 그죠? 세 가지는 결번 안 생겨. 아까 여러분 보세요. 뭐하고? 분할하고. 신규 등록과. 또 하나는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은 결번이 안 생겨. 이거 여러분. 7번지 답에다가 건축법상 허가받아 집 질 수 있죠.
그러면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죠. 지목만 바뀐 거지. 번호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7번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목 변경이나 분할이나 신규 등록, 이거는 결번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결번 발생 사유인 것 아니겠어? 기억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결번 발생 사유가 많으니까 넓혀보기에.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번이 안 생기고 세 가지. 지목, 변경, 분할, 신규 등록.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지목이 뭐 하면? 분신하면 결번이 안 생긴다 이렇게 암기해요. 뭐가 분신하면? 지목이 분신하면. 여러분 그 9페이지 가볼게요. 보물 노트에. 9페이지 제일 밑에 10번 있어요. 결번이 안 생기는 사유가 있죠. 그죠? 뭐가 분신하면? 지목 변경과 분할 신규 등록. 이건 결번이 생기는 사유가 그렇죠. 우리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 요것보다는 여러분이 나올 확률은 요건 좀 떨어지고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오고 결번이 생기고 그리고 일반적인 나온 것은 아까 네 가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지축행 있었죠? 거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끝났죠? 지번. 그럼 이제 뭐를 구하러 갈까요? 지목. 자, 지목 갈 거. 자, 59쪽입니다. 자, 우리 지목이 지적법상 여러분 1순위입니다. 몇 순위라고요? 1순위예요. 제일 먼저 지목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두 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두 문제씩. 학교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목이. 자, 우선 지목은 저 지적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 붙여주죠. 그죠? 그럼 뭐 문제가 없어요. 의의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지목은 첫 번째가 총 중간에 쭉 내려다가 20몇 가지라고 되어 있죠. 28가지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또 시험이 나왔어요. 이건 조금 더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보시고. 자, 세 번째. 지목을 설정해 준 원칙들이 가로 2번 있죠. 그죠? 자, 우선 한 필지가 지목이 몇 개 해야 되죠? 하나. 그 1필 1지목. 자,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 있나요? 자, 이건 이거예요. 한 필지가 여러 용도를 쓸 때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해 주는 원칙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런 거죠. 이 필지에 지금 집이 있고 대지, 앞마당 잡종지, 꽃밭천, 연못, 유지 여러 용도가 쓰이죠. 그죠? 근데 가장 주된 용도가 뭐예요? 요걸 이제 대로 해주는 원칙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이 원칙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A라는 주된 토지 이렇게 접속된 또 주된 토지 안에 있는 B라는 부속 시설물은 다 주된 토지에 포함돼요. 그래서 과수원 안에 있는 과일 저장 창고 공장 용지고 공장 안에 있는 공장에 접속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료 시설 부지도 다 공장에 접속돼 있고 안에 있으니까 다 무슨 용지? 공장 이렇게 주지목에 포함돼요. 그래서 뭐뭐에 접속된 뭐뭐 안에 이렇게 나면 다 주지목에 포함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이건 이거예요. 지목을 국가가 결정할 때 그 사용 용도가 현재, 과거, 미래 영구적인 사용 목적이 있어야 지목을 바꿔주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죠. 자, 이게 논의예요. 답이죠. 작년에도 모르시면 있고 올해도 모르시는데 겨울철에 이걸 놀리기 싫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밀보리 밭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이건 임시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지목을 전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영속성 위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 사용 용도가 일시적, 임시적,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사용할 때는 지목 변경하지 않습니다. 영속성에 위반돼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인데 이걸 다른 말로 사업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 사업이 뭐냐? 자, 이 지역이 아파트 짓는 택지 개발 사업 조성 시행 지역이면 지목을 대리해주고 이쪽이 공장을 만드는 공장 사업 시행 지역이면 공장 용지를 주는 그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이런 원칙에 D페이지 보세요. 이제 총 우리나라 지목이 몇 가지라고 했죠? 61페이지에 28가지인데 그래서 어떤 토지가 어떤 지목으로 인정받는지 그걸 보여야 돼요. 자,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전답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쭉 내려다가 11번 과수원 용지라고 써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농지라 하는데, 자, 농지는 이게 포인트예요. 다년성 식물을 여러분 재배해야 돼요. 뭐 했나고요? 그러면 재배 반대가 자생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자생 요렇게 나오면 이거는 전답 과수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배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둘 다 곡물을 재배해요. 곡물을.
근데 저는 밭전자하고 답은 밭선자하고 물수자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식물 등을 재배한 토지인데 그중에서 이 원예 작물에 채소류와 화해류는 전인데 과수류는 재배시켜요. 이거 포함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과수류는 과수용지이기 때문에 재배시키고요. 뽕나무, 양나무, 관상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이 뭐라고요? 전. 근데 이거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죽순을 대나무를 재배해야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재배 안 짓고 산에 있는 그냥 중림지는 임야예요. 그리고 이 밭이라고 해서 다 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갈대밭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대는 재배예요, 자생어예요? 자, 그래서 갈대밭은 나중에 잡종지예요. 전이 아닙니다. 자, 입에서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뭐 한다고요? 재배. 근데 이렇게 나와요. 아까 작년 이게 시험인데 연, 왕골 등이 재배하면 뭐죠? 답. 재배하면 뭐라고? 다. 근데 나중에 연, 왕골 등이 재배가 아니고 자생이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라고요? 요건 유지예요, 유지. 그거 틀리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작년에 유지에 이렇게 재배한다 해가지고 유지로 나온 거예요. 작년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거기 밑에 세 번째 유지라고 써 있어요. 자, 우선 11번에 과수원 용지 먼저 볼게요. 과수원 있어요? 사과, 배, 호도, 귤, 나무죠. 그죠? 과수를 집단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재배한 토지와 그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 과일 저장 창고, 뭐뭐에 접속되면 주지목에 포함된다고 돼 있죠? 근데 다만 이렇게 나와요. 과수원에 도둑이 많이 껴서 과수원 옆에 과수원 관리인 집을 줬어요. 이건 지목이 과수원 용지일까요? 대일까요? 대일까? 거기 지금 여기 뭐야? 이게 무슨 표시야? 정구 표시 있죠, 그죠? 그래서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 부지는 뭐다? 되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유지라고 나오죠. 요 유자가 한자로요. 물이 머무는 유자예요. 무슨 물자라고요? 그렇죠. 물이 머무는. 사랑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사랑이 많이 머무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된 댐, 저수지 이런 것들이 유지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래요. 자, 볼까요? 아까 연, 왕골 등을 자생이라고 돼 있죠.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이 유지예요. 근데 아까 연, 왕골 등이 재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였어요? 답이에요, 답. 응? 그 작년에 이게 재배하는 것을 유지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 문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하고 하천이 나오는데 요 순서대로 할게요. 자, 거기 책에 뒷 12번에 요 순서대로 그냥 앞뒤 봐도 되죠? 목장용지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목장용지는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가축의 풀이 초지거든요. 가축의 집이 축사예요. 그 초지와 축사의 시설 부지가 뭐라고요? 목장. 그래서 초지 축사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목장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 부지라고 써 있죠. 목장에 도둑이 많이 껴가지고 목장 여기 양들을 훔쳐가네. 그래서 목장 관리인 집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지목이 뭐예요? 그렇죠. 그건 대지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거기 임야라고 나오는데 그 뒷페이지 먼저 가보죠. 13번째. 임야라고 써 있어요. 자, 임야는 여기 보세요. 살림의 임자하고 원야의 야자에서 여러분 임야예요. 여러분 산 제일 꼭대기에 바위돌이 있죠. 암석지가 있죠. 암석이 깨지면 뭐가 돼요? 자갈. 자갈이 깨지면 모래땅이나 습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황무지, 요 중림지, 수림지 이렇게 산에 있는 꽉 찬 이런 토지들을 다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예요. 그래서 요 임야에 여러분 우리 암기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그 10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보물 노트의 10페이지. 자꾸 이제 암기사항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좀 편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요. 임야에는 무슨 모습이? 암자 모습이 뭐에서? 항무에서 죽 썼다 이렇게 써 있나요? 그래서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중림지, 수림지 이런 토지가 지목이 뭐다? 임야. 이걸 잡종지라고 속에 나옵니다. 임야지 잡종지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광천지로 가볼게요. 자, 6번째. 죄송한데 제가 왔다 갔다. 이게 필수소대로 해서 그래요. 원래 지금 다른 데 이제 필수소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출이 포인트예요. 솟아나는 도고온천다. 이게 용출이 포인트. 그 광천지고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와요. 다만 용출이 아니고요. 아, 요거 보세요. 지금 잠깐 먼저 볼게요. 지금 석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석유 등이 용출되면 광천지라고 돼 있죠. 나중에 석유 등이 판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거 뭐라고요? 그래요. 용출되는 게 광천지, 판매는 주소용지. 네, 보시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되겠죠.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자 운송하는 송수관이라고 돼 있죠. 이건 광천지에서 거기 제외되는 건데 우리 책에는 지금 거기 없죠. 여러분 오른쪽에 기출 이렇게 써 있어요. 기출 잠깐 볼까요? 바로 광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일정한 장소로 운송 이렇게 써 있죠. 송수관 및 송유관 저장설 시설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이러면 X. 아까 광천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용출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광천수 옆에 호텔이 있을 수 있죠. 호텔은 대지인데 호텔도 광천수가 필요하니까 광천수를 운송하기 위해서 송수관을 운송시설을 매설할 수 있죠. 이건 용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잡종지예요. 용출되는 것만 광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하는 것들은 잡종지지 광천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밑에 염전이라고 10번째 나오죠. 그죠? 염전은 뭘 만드는 곳일까요? 그래요.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염전인데 근데 그 밑에 전구 표시 있죠. 염전도요. 천일염이어야 돼요. 천일염은 물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나갔다 해서 소금을 만드는 곳이 염전이죠. 자, 천일염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한주 공장인데요. 소금 공장인데 여러분 지적법에서요. 지목에서 공장자 나오면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무슨 용지? 그렇죠. 무조건 공장자 나오면 그냥 공장 용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공장자 나오면 공장 용지다. 그렇게 보시고 자 8번째 대가 나오는데 그 뒷페이지 가보죠. 14번째라고 대라고 돼 있죠. 자,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와 지금 박물관, 극장, 이렇게 미술관, 이 문화시설이 여러분 유원지가 아니고 대지라는 걸 기억합니다. 이게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것들은 다 지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법령 국계법에 따라서 아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써 있죠. 아까 우리 택지가 조성됐다는 얘기는 아까 아파트 짓는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에서 그것들은 대지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공장용지라고 써 있죠. 자 공장용지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공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접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장 부지가 조성 준공된 토지와 자 3번 공장 용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 시설 써 있죠. 아까 제가 뭐뭐 안에 이렇게 넣으면 다 주지목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의료 시설도 대가 아니라 다 뭐다? 그렇죠. 공장 용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밑에 학교 용지 써 있죠. 네, 학교 교실과 이에 접속된 체육운동장 학교 용지 문제가 없고요. 거기 18번에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걸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자, 잠깐 볼까요? 주차장은 이렇게 자동차의 뭐의 목적이죠? 주차. 이렇게 주차 목적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 용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마트에 안에 이마트에 자 우리 주차 시설이 모자라서 이마트 인근에 어디에 인근에 부설 주차장 만들 수 있죠. 이거는 고객 주차용으로 주차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시설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들은 지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 주차장입니다. 인근이 포인트예요. 시설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써 있죠. 근데 거기 당구장 저기 정구 표시에 주차장이 아닌 거 나오죠. 여러분, 우리 노상 주차장이나 상가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노상 주차장은 하얀 페인트 칠해놓고 주차 시설이 있는 거죠. 도로에다가. 그럼 페인트 지워버리면 뭐예요? 그건 도로예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지 주차장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마트 안에 그죠? 부설 주차장 있죠. 이것도 상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것들은 지목이 주차용지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주차장 용지가 되려면 주차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보면 주차 목적이 아니라 자동차의 판매 목적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목적?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 전 이게 뭐냐면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예요. 그건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주정지가 아니요. 그건 잡정지들이에요. 잡정지. 주차 목적이 있어요. 주정지.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이 자 시설 부지 어디에 아까 인근 어디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뭐고 그건 주차장지고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은 주차장지가 아니고 그 인근 포인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유소용지라고 19번째 있죠. 그죠? 자, 주유소용지는 석유나 석유, LPG, 가스나 전기, 수소 등을 뭐 해야 된다고요? 판매야, 판매. 그리고 판매를 하면 원유가 밑에 저장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판매하게 한 시설 부지와 원유 저장 시설 부지가 주유소용지. 아까 여보요? 아까 지금 석유 등이 판매하면 뭐라고요? 주유소. 근데 아까 석유 등이 용출이 있었잖아. 용출은 뭐라고 했죠? 그렇지. 광천지죠. 광천지. 근데 거기 주유소용지에 여러분 정부 표시 있죠. 그죠?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이나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이렇게 써 있나요? 무조건 공장자는 뭐예요? 그래요. 공장 용지입니다. 현대 자동차 공장 안에 차 시운전하기 위해서 급유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 용지입니다. 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거기 밑에 창고 용지라고 써 있어요. 20번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물건 보관 창고 이렇게 무슨 보관 창고? 물건 보관 창고 이렇게 실내에다가 물건을 보관하는 요 창고 외곽 고속도로 외곽은 무슨 물류 창고 냉동 창고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창고 용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도로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우리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 도로겠죠. 그런데 거기 그 2번에 그 및 도로법에 개설된 토지도 도로인데 그 휴게소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요. 이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냐 국도나 지방도로 안에 휴게소냐에 따라서 지목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다가 휴게소가 없으면 해결 못하는 게 있죠. 뭐죠? 화장실. 그래서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도로 기능하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예요. 근데 우리 국도나 지방도로 가도 휴게소 있죠. 그죠? 이것들은 그냥 상가이기 때문에 그냥 대지입니다. 고속도로라는 휴게소만 지목이 도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또 3번에 보시면 두피 이상이 진입되는 통로로 이용된 토지도 도로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도로가 아닌 게 나오죠. 밑에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 때 통로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들이 있죠.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대지죠. 공장 안에 있는 것은 공장 용지고 이것들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지목은 좀 쉬었다가 나머지 지목은 볼게요.